지난주 천안 지역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고 주말에는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주 충남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17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넘긴 통장은 약 1조 5천억 원의 범죄 수입 자금 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해외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 감사에선 직원 3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산란계 밀집 단지 지역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천안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에서 불이 나면서 재산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정호석 기자, 먼저 공장 화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10일 새벽 0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한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690제곱미터 창고 건물 1개 동이 전소되고 폐비닐 400여 톤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 84명과 소방차 27대가 투입됐는데요. 화재 발생 2시간 50분 만인 3시 5분쯤 초진이 완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규모가 커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종동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3층 건물 내 횟집과 가정집이 불에 타는 등 9,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횟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연달아 일어났다고요? 네, 먼저 지난 8일 오전 7시 40분쯤 태안군 안면읍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톤 트럭이 반대편에서 오던 경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경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50대 트럭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헬기로 이송됐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 트럭 동승자 등 2명은 각각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공주에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 공주 천안돈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56km 지점에서 4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4대가 추돌했습니다. 4톤 화물차가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앞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사중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중상, 60대 여성 등 2명이 각각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17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모집 총책인 20대 A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지인들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범죄 조직에 통장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은 통장을 개설한 지인들에게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죄 조직에 유통한 대포 통장은 176개로 매월 통장 한 개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조직은 통장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의 범죄 수입을 자금 세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해외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 의회 신순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사무처의 의회 공무 국외 여행 관련 경찰 수사 경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도의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의회 사무처는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통보받지 못했으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최근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도의회 직원 3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의회 사무처는 부정 수령액을 모두 회수했다고 답했습니다.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천안시는 풍세면 풍세천에 있는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4일까지 발생 지역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산란계 밀집 단지에 긴급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올가을 들어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건 지난달 전북 만경강과 부안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통상 무덥고 집중호우로 주변 오염물질이 강으로 쓸려 들어오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녹조가 늦가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우가 잦아지고 무더위는 길어지면서 녹조가 기승하기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실제 올해 대청호는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지난 31일 첫 녹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녹조경보가 지금도 발효 중인 곳은 대청댐과 부산의 낙동강 묽은메리 지점뿐이며 경계는 대청댐밖에 없습니다. 대청호는 앞으로 최소 2주 더 녹조경보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발생이 햇빛, 수온, 영양염류와 밀접하다며 최근 5년간 9월에서 10월 강우량이 평년의 2배였고 수온도 5년 동안 평균보다 1도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조는 물속의 용존 산소량을 감소시켜 물고기의 집단 폐사를 일으킬 수 있고 독소도 있어 사람이 녹조물을 마시면 간 손상이나 복통, 구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대청댐 내 녹조로 독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취수원은 정수 작업을 거치기에 마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7일 김돈곤 청양군수가 국회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와 사업 참여 지자체 6곳은 어기구 농림축산식품위원장을 만나 지역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두 주요 정당의 대표실을 방문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앞으로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비 부담 문제와 지자체의 어려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2년 동안 농촌 주민 1인당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가 홍성군 국가산단 후보지와 예산군 농생면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후보지 일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정했습니다. 충남도는 홍성군 홍보급 내덕리 일원 2개리 440필지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예산군은 삽교읍 일대 기존 허가구역 중 1177필지를 해제하고 용동리 7필지를 새로 포함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투기 방지와 땅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효력은 오는 15일부터 2028년까지 유지됩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시장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2028년까지 2040년 도시기본계획과 203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사업은 도시공간 구조 재편과 교통망 확충 등입니다. 서산시는 오는 2028년 6월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 이에 맞춰 2035년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기초조사와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2040 서산 시민계획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이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계획에 폭넓게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일 충남도가 4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2,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업 하이티는 예산에 무인 화물 드론 제조 시설을 신설합니다. 스위스 기업 ABB 코리아는 천안에 로봇 자동화 솔루션 센터를, 한일 합작법인 동신포리마는 홍성의 친환경 바닥재 생산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투자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민선 8기 충남도의 외자 유치는 40건, 모두 41억 4,7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고발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천안 서북경찰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채팅앱에 10대 여학생의 신체 정보를 올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 일당과 여학생을 체포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주와 수원, 천안을 오가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추계도로 정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홍성군은 노후도로 정비와 포장보수 확대, 배수시설 정비와 불법 광고물 정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을 위한 사전준비체계 구축도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홍성군은 앞으로 있을 국토교통부의 도로정비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안면읍 균형발전 추진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지난 7일 군청에서 균형발전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면읍이 제안한 안면읍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터미널 인근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은 약 3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약 40명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축산물 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실적과 부정 축산물 예방 관리 등을 평가했습니다. 충남도는 모든 주요 평가 항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며 경남과 함께 종합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민원 신속 대응 체계 정비와 유통 단계 합동 점검 강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일중학교가 지난 7일 교내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파크골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경로 효친 정신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부성 파크골프클럽 회원 12명과 서일중 학생 12명이 출전했습니다. 서일중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공면 어르신분들이랑 파크골프를 하니까 효도도 배울 수 있고 뭔가 봉사 마음도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많은 봉사활동을 늘려나가고 싶어요. 충남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2026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1차 모집을 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의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과 예정자입니다. 사업에 선발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심보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충남도는 1차 모집에서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자녀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